안녕하세요. 금일 공통개발자 온라인 과정 1일차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금일 교육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는요, 웹스퀘어 공통개발자가 하는 역할과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을 통하여서 웹스퀘어의 아키텍처 구조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점심시간을 거친 이후에 오후에는요, 웹스퀘어 5가 가지고 있는 공통 기능에 대한 설명들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 시간 이후부터는 웹스퀘어와 관련하여 설치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설치 가이드 시간에는요, 여러분들도 따라해 보실 수 있을 정도의 실습 과정을 같이 포함하고 있으며, 그와 같은 과정 등을 통해서 웹스퀘어 5를 어떻게 설치할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시간에 이 과정에 대한 소개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안내 메일을 통하여서 저희 교육 자료를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지금 문서에 보면은 이 본교재 다운로드 경로 부분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해당하는 부분을 접속을 해보시면요. 지금 URL을 통해서 접속하게 되면 이와 같은 PDF 문서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해당하는 PDF 문서를 로컬에 다운로드 하셔서 해당 문서를 통해 본 교육 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웹에서 여셔도 되지만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열게 되면 좀 속도가 느릴 수 있기 때문에 로컬에 다운로드하여서 로컬에서 실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본 문서를 다운받아 실행하게 되면 지금 제 화면과 같은 문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문서의 첫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같이 첫 시간에 웹스퀘어 5 공통 개발자 교육 과정에 대한 소개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요, 교육 자료도 같이 다운로드를 받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해당하는 교육 자료, 지금 아까 PPT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듯이 여기에 있는 이 부분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채팅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메일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드렸었는데 혹시라도 못 받으신 분 계신다면 이쪽 부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채팅창을 통해서 접속해서 받으시면 되고요. 기본 교육 자료하고는 좀 다릅니다. 기본 교육 자료는 저희 웹스퀘어 위주로 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플러그인들, 특히 프레임워크와 관련된 프레임워크들이 지금 제대로 설치가 안 돼 있을 거고요. 본 교재 자료로 받으셔야 오후에 설치 가이드 할 때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능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요. 저 자료 경로는 적어놨고 네, 채팅창을 통해서도 알려드렸으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 교재로 돌아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교육 과정은요, 그 웹스퀘어 그냥 단순 개발자를 위한 과정이 아니라요, 웹스퀘어를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UI 공통을 담당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저는 화면만 개발하면 됩니다. 업무 파트 개발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웹스퀘어 5와 그리고 프레임워크와 연계해서 프로젝트에서 UI 공통 하시는 분들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점이 대상이 일반 개발자가 아니라는 점 기억을 해 두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통 개발자가 과연 이제 웹스퀘어 UI 공통을 맡게 되면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첫 시간을 통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웹스퀘어 UI 공통으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시게 된다. 그랬을 때 확인해야 될 사항, 어떤 일들을 진행해야 되는 사항,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통 개발자의 R&R이라는 그 역할에 대해서 이와 같이 간략히 작성을 해 두었는데요.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은 요구사항 분석과 그리고 뭐 WBS 작성과 프로젝트 환경 구성 그리고 메인프레임 개발
그리고 UI 공통 기능 개발과 UI 개발자용 샘플 화면 개발, 그리고 외부 솔루션 연계, 그리고 개발자 가이드 문서나 그리고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기술 지원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프로젝트를 이제 인프라 쪽에서 진행을 해보신 분들은 이러한 내용들이 익숙하실 텐데, 기본 업무 파트에서만 진행을 해보신 분들은 이와 같은 부분들이 좀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상자를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UI 공통 개발을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공통에 대한 역할들, 이러한 부분들, 어떤 일들을 진행하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구사항에 대한 분석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업무 구분을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금융이나 혹은 공공이나 뭐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제조업일 수도 있고요. 업무 환경이 다양함에 따라서 왜냐하면 사용하는 화면의 형태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조 쪽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뭐 차트나 이런 비주얼적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을 많이 신경을 쓰시고요. 그 금융 쪽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이제 금전적인 계산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수식과 관련된 그러한 샘플들,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으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공공 쪽에 대한 부분들은요, 뭐, 보고서 양식이나 제출이나 이러한 양식적인 부분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법한 그러한 요소들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는 그 업무에 대한 구분들을 먼저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어떤 유형의 화면들이 주로 사용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먼저 파악하는 게 우선시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업무 구분을 요구사항 분석에 따라서 분석함에 따라서 이제 우리 화면 개발자뿐만 아니라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화면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요. 반드시 어떤 성격의 업무인지는 파악해 두고 진행을 하는 편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신규로 아예 예전 거는 이제 사용하지 않고 새로 작성을 하는 신규 프로젝트인지 아니면 예전에 사용했던 툴을 이제 저희 웹스퀘어를 이용해서 전환을 하는 프로젝트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구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 아래쪽에 보면은 웹스퀘어를 이용해서 이제 요쪽, 요 크래프트라는 툴이 있는데 이 툴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웹스퀘어가 아닌 툴을 웹스퀘어로 전환을 해주는 그러한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전환 프로젝트일 경우에는요, 예전에 예를 들어서 마이 플랫폼이나 뭐 엑스 플랫폼이나 이런 타사의 제품들을 썼다. 자, 그런데 그러한 제품들을 웹스퀘어로 변환을 해서 사용을 하고 싶다. 처음부터 다 신규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 썼던 화면들만 그냥 UI만 웹스퀘어로 바꾸고 싶다. 이랬을 경우에는 변환해주는 이러한 제품이 있거든요. 이 제품군을 써야 되게 되면은 해당하는 제품군이 이제 같이 포함이 돼서 이제 배포가 되기 때문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규 프로젝트인지 전환 프로젝트인지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신규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기간이 더 오래 걸릴 거예요. 기획도 다시 해야 되고, 화면 설계도 다시 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데이터베이스 설계 부분들도 변환이 되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 전환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이제 화면 쪽만 거의 재작업을 해가지고 새롭게 이제 리뉴얼 해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 전환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보이는 이러한 툴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웹스퀘어 5로 전환해서 사용하게 되면 기간이 개발할 수 있는 기간이 더 단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웹스퀘어 이외의 다른 제품들을 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이게 신규인지 전환인지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신규이면은 이제 웹스퀘어 5를 이용해서 처음부터 새롭게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전환일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전환 툴을 이용해서 진행이 된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구분하는 요소들이 필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현재 에지이지 시스템이 어떤 환경에서 개발되고 있는지, 이 부분들, 어떤 환경에서 수행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은 반드시 파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총 화면의 분수가 얼마이고, 또 어떤 화면을 주로 보고, 또 어떤 부분이 가장 중점적으로 개발돼야 되는지, 이러한 요소들은 놓치고 가시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에지이지 시스템 파악은 말하지 않아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와 관련하여서 이제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주된 기능들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또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주요 기능 파악은 사실은 업무 구분과 좀 맞물려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금융일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금전적인 처리가 오가는 과정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한 프로세스에서 함께 연계해 주어야 되는 그러한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쭉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공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형태의 어떤 보고서나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어떤 제출 양식들, 다양한 형태의 그러한 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파악을 해서 어떤 툴과 또 연계를 해야 되는지 그러한 주요 기능 등을 잘 파악을 하셔야지 개발하는데 이제 방향성을 가지고 잘 개발을 할 수 있다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잘 파악해서 이제 요구사항에 대한 정의서를 잘 협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부분은 어떻게 개발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작성을 하시고, 그리고 명확하게 협의가 된 상태에서 개발을 진행을 해야 되겠죠. 물론 뭐 개발을 하다 보면은 최초에 협의한 내용이 나중에 뭐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되도록이면 최초에 이제 협의한 사항대로 거의 진행을 하는 것이 프로젝트에서는 더 도움이 될 테니까요. 용사항 정의서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명확히 해주셔야 개발할 때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개발할 수 있다는 점.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와 같은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말씀드렸듯이 웹스퀘어 5를 이제 가지고 개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성격에 맞게 웹스퀘어 5만 가지고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웹스퀘어 5 이외에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다른 제품들이 함께 포함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어떤 것이냐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 W 크래프트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W 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환 툴입니다. 그래서 웹스퀘어로 기존에 돼 있던 제품군을 웹스퀘어로 전환을 해줄 때 사용을 하는 툴이고요. 또 모든 어떤 다양한 형태의 어떤 모든 UI 툴에 대해서 다 된다? 이거는 아니에요. 근데 많이 사용하는 예전에 많이 사용했던 마이 플랫폼이나 엑스 플랫폼이나 예전 트러스트폼이나 이러한 많이 사용했던 UI 툴에 대해서 웹스퀘어 5로 전환을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그러한 도구다, 개발 도구다, 개발 제품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 외에 또 어떤 것이 있냐면요. 지금 기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W 기어라는 부분들은요. 이제 HTML5 기반의 통합 외부 연동 솔루션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잘 와닿지 않으시면은 이 부분은 주로 금융 쪽 프로젝트에서 많이 씁니다. 이 기어라는 프로젝트는 이 금융 쪽에서는요, 뭐 통장 프린터를 연결을 한다던가 그 외에 다른 기기들을 연계를 한다던가 혹은 서버 프레임워크 단위 웹스퀘어는 아시다시피 웹이기 때문에 이제 J2E 기반의 프레임워크와 연계가 되는데 이제 프레임워크 자체가 이제 다 예전에 썼던 J2E 기반의 프레임워크가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정말 예전 건데, 뭐, 코볼이랑 연계하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은, C샵이나 단넷이나 이런 것들이랑 뭐 연계해서 가끔 사용해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는 직접적인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중간에 뭐 미들웨어 역할을 해주는 그러한 부분이 필요한데요. 그러한 역할들을 일부 기어에서 또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웹 간의 어떤 다른 외부 솔루션을 연결할 때 다양하게 연계를 지원을 해주는 그러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주로 금융 쪽에서 많이 이용을 하는 그러한 솔루션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아래쪽에 W 매트릭스 포 모바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이제 제품 명이 조금 바뀌었어요. 너무 긴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매트릭스 모바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매트릭스 모바일은 뭐냐면은 앱 개발을 할 때 지원을 해주는 그러한 솔루션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물론 웹스퀘어 5를 이용해서 개발을 하게 되면은 뭐 기기의 접속에 상관없이 모바일 웹을 이용하게 되면 즉 URL 입력해서 접속하는 거면은 그냥 웹스퀘어만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이제 앱으로 앱 빌드를 통해 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된다면 앱 빌드를 지원하는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사용하는 게 지금 이 매트릭스 모바일 제품군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OS나 안드로이드나 뭐 다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요. 앱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제품이 함께 포함이 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 WDocs라는 그런 제품군이 있는데 이 부분은 개발을 할 때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요. 이 부분 설계단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어떤 부분에서 사용이 되냐 하면요. 이제 보통 화면 설계서를 그려주잖아요. 이 화면 설계서를 그려줄 때 간단하게 뭐 PPT 형태로 그려줄 수도 있고요. 문서를 뭐 다르게 작성을 해서 그려줄 수도 있는데 화면 UI를 아예 웹스퀘어로 다 그려보고 싶은 거예요.
웹스퀘어로 다 그린 다음에 해당하는 컴포넌트가 무슨 기능을 한다, 무슨 기능을 한다, 이런 것들을 웹스퀘어 저희 개발 도구 툴을 통해 가지고 이 W닥스와 연계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설명들을 적어 놓은 내용들을 엑셀 파일 등으로 화면 설계서를 이제 산출물을 자동으로 빌드해주는 그러한 제품군이 있습니다. 그게 W닥스라는 별도의 솔루션군이에요. 그래서 설계 문서를 작성하는 그러한 솔루션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건 개발 단계에서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설계 단계에서 필요한 경우에 이 W닥스 제품군을 도입을 해서 설계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기능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웹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짧게 줄여서 웹탑이라고 읽는데, 이 부분들은 뭐냐 하면은, 앞서 언급해드린 이런, 뭐, 기어나, 아니면은 W닥스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웹 표준 기반의 통합으로 제공하는 웹 단말 솔루션이라고 아예 봐주시면 돼요. 어떤 패키지 형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금융권이다라고 생각하면 은행권 혹은 보험회사 이런 등으로 이제 요구에 맞춰서 저희만의 패키지화된 제품을 가지고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커스터마이징 된 그 솔루션 통으로요, 이제 제공을 해가지고, 화면 개발 동수를 이런 부분들을 좀 단축시켜서 개발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패키지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업무 기반으로 이제, 다양하게 이제 커스터마이징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사용을 하는 그러한 고객들한테 제공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통합 기반의 웹 단말 패키지 솔루션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웹스퀘어 5 이외에 이와 같은 그러한 제품군들이 있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되고 업무 성격에 맞게끔 어떤 제품의 도입이 필요한지 이제 요구사항 정의 단계에서 함께 협의가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WBS는 일정 관리를 해주는 그러한 부분이죠. 자, 단계별 개발 일정을 수립을 할 때, 이제 뭐, UI 개발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웹스퀘어를 이용해서 공통 UI 개발을 할 때 어떤 과정들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기간 소요가 필요한지 이러한 부분들을 산정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인프라 팀과 처음에 시작할 때 같이 논의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단계별로 보자면 여러 가지 뭐 기능상 일정들이 있고 지금 이 문서상에 나타나지 않은 내용들도 분명히 더 있을 겁니다. 근데 크게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은 첫 번째로는 프레임워크와 연계하는 과정도 필요할 거고요. 자, 그래서 연계된 샘플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사용할 개발을 시작해야 될 때 최초 시작해야 된 그 메인 프레임의 형태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고 그 개발하는 일정 공수도 산출을 하셔야 되고요. 아울러 그리고 각 화면 개발을 할 때, 각기 화면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그러한 함수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공통함수를 이용하지 않고 제각기 개발을 하게 되면 나중에 유지 부수를 할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별로 이제 목록들을 쭉 뽑아내서 그와 같은 기능들에 대해서 공통함수로 이 공통함수를 제공을 해서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나중에 이 사람은 A라는 함수를 사용하고 저 사람은 B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유지 부수를 할 때 굉장히 번거로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개발 표준을 맞추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개발 표준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공통함수를 구현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필요한 공통함수의 내용들을 쭉 파악을 하고 그와 같은 함수들을 구현하는 일정들을 쭉 계산을 하신 다음에 개발 공수에 이 WBS에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바탕이 되었을 때 이제 단순하게 화면 유형별로 간단한 샘플 예제들은 꼭 제공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CRUC 샘플은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래서 화면에 입력, 수정, 삭제 등에 대한 처리들, 이러한 것들과 관련된 간단한 샘플들, 그리드와 연결된 샘플들 반드시 필요할 거고요. 그 외에도 엑셀 기능이 필요하다 그러면 다운로드나 업로드하는 기능들, 혹은 그 밖에 팝업에 대한 기능들, 그 외에 프로젝트별로 이제 요구하는 그러한 별도의 유형들이 좀 많이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레포트와 연계해야 되는 화면이 있다. 그랬을 때는 레포트 연계 샘플도 당연히 만들어야 될 거고요. 뭐 차트를 이용해야 되는데 웹스퀘어에서 제공하는 퓨전 차트가 아닌 다른 차트와 연계를 해야 된다. 그랬을 때는 그 차트와 연계되는 샘플 또한 작성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프로젝트에서 진행할 때 꼭 필요한 유형들에 대한 부분들도 역시 요구사항 정의를 할 때 그러한 유형들도 뽑아놓고 그와 같은 기능별 작성 샘플들도 언제까지 개발할 수 있는지 그 일정을 다 수립을 하시는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부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문서상에는 큰 줄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러한 유형들은 좀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마다 그 성격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와 같은 대략적인 요구사항 협의나 그리고 일정 같은 요소들이 어느 정도 협의가 된다라고 하면요. 실제 이제 웹스퀘어 5를 설치를 해보셔야 될 겁니다. 이 설치하는 부분은 그래서 공통 개발자라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후 시간에 저랑 같이 웹스퀘어 5 설치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때 여러분들도 함께 따라해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따라해 보시면서 웹스퀘어 5랑 프레임워크랑 연결할 때 혹은 프로젝트랑 연결할 때 어떤 식으로 연결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와스에 어떤 식으로 구성하는지 이러한 부분들 해볼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웹스퀘어 5가 설치가 되면은 이제 웹스퀘어 5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당연히 라이센스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개발하는 단계에서는요. 저희가 정식 라이센스를 드리지는 않고 임시 라이센스로 개발을 해요. 그래서 뭐 프로젝트의 성격에 맞게끔 개발 기간이 길면 긴 임시 라이센스를 들여서 뭐 1년짜리, 2년짜리 다 끊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6개월 단위로 이제 라이센스를 끊어드리는데, 뭐 요청을 하게 되면은 더 길게도 발급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하는 기간 동안에는 임시 라이센스로 배포를 하고요. 향후에 이제 개발이 다 종료되고 운영 서버에 다 반영이 되었을 때, 실제 운영을 할 때에는 운영 라이센스, 실제 라이센스로 연구 라이센스로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정보들을 이제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운영 라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운영 서버에 IP나 그리고 코스 그리고 운영 서버의 호스트 네임 정보를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운영 라이센스가 이제 연구 라이센스로 발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정보가 없으면은 연구 라이센스로 발급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정보는 꼭 파악을 해서 담당하는 그 사이트에 기술 지원 담당 인력이 있을 겁니다. 그 기술 지원 담당 인력을 통해서 꼭 라이센스는 요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기술 지원 그래서 담당 인력을 알아두시고 꼭 같이 협의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프레임워크가 설치한 다음에 웹스퀘어하고 이제 잘 연동이 되는지 그래서 서블릿으로 조회를 했을 때 데이터를 잘 화면상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 이렇게 연계하는 테스트 일정도 꼭 보시면서 이 환경 구성을 할 때 꼭 같이 확인을 해 두어야 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설치하는 부분은 오후에 실습할 거니까 그때 보도록 할 거고요. 이 라이센스 정보 파악하는 부분들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설치가 끝난 다음에는요, 아마 메인 프레임을 개발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이 메인 화면에 대해서는 UI 공통 개발자가 해주셔야 될 거예요. 단위 업무 개발자가 하지는 않습니다. UI 공통을 만드시는 분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개발은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메인 화면의 구성 요소도요,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어제 고급 과정을 들으셨잖아요. 이 WRM 사이트에 대한 설명들을 들으셨는데, 이 부분처럼요, 현재 세팅되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 세션이 종료돼서, 제가 다시 한번 로그인 하겠습니다. 자, 이같이 보시게 되면 화면을 열었을 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유형 자체가 상단에 이렇게 탑 영역이 있고 좌측에 메뉴를 구성하는 사이드 메뉴 부분이 있고 그리고 클릭을 했을 때 현재는 지금 탭 형태로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가장 일반적인 유형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 형태가 아니다. 나는 혹시 다른 유형 예를 들면 멀티뷰 형태라고 비슷하긴 하지만 이 유형으로 열었을 때는 상단에 보시게 되면은 이와 같이 MDI 형태로 창 모드를 분할해서 이렇게 변경해 가면서 보실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제공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MDI 모드로 확인을 하실 수도 있겠고, 혹은요, 나는 그냥 화면 하나만 그냥 열어놓고 보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화면이 클릭했을 때 열려진 화면만 계속 바뀌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와 같이 바뀌는 상태로 싱글뷰 형태로 보고자 하시는 경우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형들 중에서 어떤 거를 선택할지 잘 확인을 하셨다가
여러분들께서 그와 맞는 형태로 개발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UI 공동 개발자 혼자 단독으로 진행할 수는 없을 거고요. 이제 고객하고의 이제 화면 개발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러한 협의들을 아마 하시게 될 겁니다. 그때 개발자만 하는 게 아니라 기획자나 그리고 퍼블리셔 등도 같이 모여서 논의를 하시게 될 텐데 어떤 유형으로 메인 화면을 구성할지 이 부분이 먼저 협의가 된 다음에 당연히 개발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보여줄 메뉴들을 어떻게 구성을 할 건지, 메뉴 구성은 어떻게 할 건지, 지금 보신 것처럼 사이드 메뉴로 빼서 할 건지, 아니면 탑 메뉴만 둘 건지, 아니면은 뭐 바툼에다가 메뉴를 두든지, 아니면 오른쪽에 구성을 하든지, 이와 같은 부분들은 이제 기획 단계에서 구성한 대로 메뉴 구성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성된 대로 협의가 됐을 때, 탑 메뉴, 레프트 메뉴만 가져갈지, 혹은 바텀 메뉴도 나중에 따로 바텀에 기본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뭐 그러한 정보들을 뿌려줄 건지 이러한 부분들도 다 협의를 해가지고 각각의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메인 화면과 프레임과 그리고 상단, 좌측, 그리고 하단이 있으면 그러한 부분들 거기에 대한 페이지들까지 이제 개발을 해주셔야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셔야 된다. 그 부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메인 페이지가 어떤 거에 따라서 이제 개발하는 방법은 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유형들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해두셔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메인 화면에서 아까 보시는 것처럼요. 이와 같이 메인 화면이 열려지고 그 안에 탭 형태가 됐건 MDI 형태가 됐건 싱글뷰 형태가 됐건 서브 화면이 업무 화면으로 이런 식으로 맞게끔 열려질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 한 페이지 안에 이렇게 구성이 다 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서브 화면에서 만약에 메인 쪽에 있는 정보를 접근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로그인 정보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리자 권한 정보나 이러한 것들을 접근을 해서 이제 서브 페이지에서 사용을 해야 될 때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 되는지 그 연계 샘플이 필요하다라고 하셨을 때는 그러한 부분들도 역시 구현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 연계하는 요소에 대해서는요, 이제 오후에 시작할 때 점심 드시고 나서 제가 그 부분 어떤 식으로 저희들은 개념이 잡혀서 사용하는지 다시 한번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후에 이제 실습하기 전에 먼저 한번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또 그와 같이 이제 메인프레임과 관련된 그러한 요소들에 대해서 개발을 쭉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들 외에도요, 이제 개발자들이 진행해줘야 되는 부분들 중에서 공통 기능과 관련된 것들은 UI 공통 개발자가 표준화된 공통 모듈을 먼저 제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중구난방으로 개발이 돼서 서로서로 다 예를 들면 뭐 조회하는 함수나 아니면 엑셀 다운로드하는 함수나 이런 것들을 서로서로 다 다르게 개발을 해놔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유지보수할 때 정말 관리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엑셀을 다운로드하는 함수도 만들어야 되고 간단하게 조회를 실행하는 함수도 만들어야 되고 혹은요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유형들의 패턴들을 쫙 뽑아가지고 공통함수 목록들을 쭉 뽑아야 돼요. 그래서 관련한 그러한 내용들 지금 여기에는 통신연계 함수나 엑셀이나 팝업이나 혹은 유효성 체크 혹은 권한 체크 이런 것들 많이 하죠. 여러 가지 많이 하는 요소들에 대해서는요.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당연히 같은 로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공통 개발자가 화면 단위 화면 개발 시작에 앞서서 먼저 개발을 다 해놔야 되는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통 함수들 이외에도 또 하나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줘야 되는 목록이 있다면 이 부분이 바로 UDC입니다. 이 UDC 요소는요, 어떤 요소냐면은 웹스퀘어의 컴포넌트들은 단일 컴포넌트로 보통 제공을 합니다. 요거는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조회 버튼이나 추가 버튼이나 저장 버튼과 같이 단일 컴포넌트 요소를 원래 제공을 하는데 이러한 단일 컴포넌트 요소를 결합을 한 상태로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이 1단 조회 영역이 있어요. 이 영역이 검색 항목, 사용 여부, 그리고 조회라는 이 구성이요. 이 화면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다음 화면에서 똑같이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똑같이 쓴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을 코드 관리 화면에서도 개발해 놓고 권한 관리 화면에서도 똑같은 걸 또 그냥 개발을 해 놓고 같은 유형을 계속 개발을 그냥 페이지마다마다 계속 하게 되면은 조금 낭비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는 유형들을요. 요마만큼의 영역들을 별도 페이지에 개발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요 코드 관리 화면이나 권한 관리 화면에서 개발단 페이지를 여기다가 임포트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와 같이 사용을 하는 방식이 저희는 이 UDC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웹스퀘어의 여러 컴포넌트 요소들을요, 쭉 결합을 해요. 자주 사용하는 패턴들로 유형대로 그대로 결합을 해놓고 그 안에서 로직까지 다 작성을 하는 거예요. 화면만 똑같이 그려놓은 게 아니라 아까 보여드린 이것처럼 화면만 똑같이 개발한 게 아니라 구현해 놓은 게 아니라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데이터 세팅인 그런 거 있죠? 그 조회를 눌렀을 때 실제 조회가 될 수 있는 로직도 심어 놓고 실제 자바스크립트에서 작성할 수 있는 로직까지 같이 구현을 한 그 페이지 자체를요. 이 하나의 유형으로 컴포넌트처럼 등록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UDC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UDC 설명은 뒷부분에서도 나오니까 또 설명을 이어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이 UDC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조회 조건이라든지 뭐 파일 첨부를 하는 기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화면마다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패턴들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리스트업을 먼저 하셔야 돼요. 이러한 유형들은 자주 쓰니까 UDC라는 그러한 별도의 개발 영역으로 따로 개발을 해놓고 그런 다음에 자주 사용하는 화면에서 단순히 그 부분만 이제 호출해서 마치 컴포넌트를 끼워다 넣듯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으로 제공을 해드리는 게 이 UDC라는 기능이고 공통 개발을 할 때 굉장히 빈번하게 사용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이와 같은 UDC를 확장을 한 게 이제 EXC 버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현재 지금 교육과정이 SP5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SP5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윗부분부터 사용을 하기로 결정이 되어서요. 자, SP5 사실 업그레이드한 버전이 SP6가 있고요. 현재는 웹스퀘어 AI 버전도 지금 출시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SP5 그 다음 버전부터는 어떤 기능이 또 추가되냐면은 이 UDC는 이제 여러 컴포넌트를 조합을 한 거잖아요. 그에 비해 이 EXC는 기존 컴포넌트에다가 웹스퀘어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인풋 박스 같은 경우에는 set value, get value, 그리고 뭐 placeholder 이런 기능들 뭐 기본 교육할 때 여러 가지 보여드리죠. 그와 같은 기능들 웹스퀘어에서 제공하는 기능 외에요. 사용자 정의 함수를 별도로 추가를 해가지고 기능 확장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 EXC에 만약에 인풋 박스로 확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 무언가 어떤 특정한 값이 입력이 했을 때는 뭐 자동 조회하게 한다던가 이러한 로직들을 아예 구현한 상태로 넣어두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특정한 인풋 박스를 쓸 때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일이 개별적으로 구현하지 않고 이미 구현된 부분을 요 EXC 형태로 제공된 부분으로 가져다가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공통 기능과 관련된 요소들이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버전에서는 이 EXC는 제공하지 않고 다음 차기 버전인 SP6부터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사용하는 거는 UDC가 제일 많이 사용되고요. 그 외에는 여러분들이 작성해야 될 이 공통함수 목록들을 뽑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지금 제가 뭐 큰 줄기로만 이렇게 입력을 해 놓았는데 이 부분 외에도 프로젝트별로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요소들을 이제 기획 단계, 업무 협의 단계, 요구사항 단계 등을 통하여서 잘 도출을 해놔서 어떤 기능들이 필요한지 뭐 리스트업을 먼저 해놓고 그에 대한 일정을 수립해서 개발을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공통 기능이 만약에 다 작성이 됐다 그랬을 때는 이 공통 기능을 이용해서 단일 페이지 화면에서 어떤 식으로 화면을 개발해야 되는지 간략한 샘플 형태가 꼭 필요할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원그리드. 저희 웹스퀘어는 그리드를 그리드 뷰라 하죠. 이제 원그리드 뷰 형태, 그리드 하나만 있는 형태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리드 밑에 이제 테이블이 같이 포함돼서 마스터 디테일 형태로 제공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유형에 대해서 조회만 하는 유형도 있을 거고, 혹은 저장도 같이 하는 입력 수정 삭제가 되어야 되는 화면의 샘플 유형도 있을 거고, 혹은 거기서 엑셀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하거나 이와 같은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에 대한 샘플들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래서 개발을 처음 시작할 때 이와 같은 유형들이 작성되어야 업무 파트의 개발자들이 이 유형을 보고 샘플하면 유형을 통해서 개발을 해야 됩니다. 안 그렇게 되면은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개발하게 되면은 개발의 통일성이 없어서 나중에 유지보수 때 꼭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개발 다 하시고 나서 검수하잖아요. 검수할 때도 당연히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개발의 통일성을 꼭 기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개발의 통일성 때문에 이와 같은 샘플 화면에 대해서는 공통 개발자가 꼭 유형별로 작성을 해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원그리드 뷰, 마스터 디테일 형태, 그 외에는 뭐 탭을 사용한 형태도 있겠죠. 저희 웹스퀘어에서는 탭 같은 경우 탭 컨트롤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기본 교육 때 드렸었죠. 자, 그와 같은 부분들 기억을 하시고요. 탭 컨트롤이 아닌 MDI 형태, 웹스퀘어는 MDI가 윈도우 컨테이너라는 게 있죠. 자, 그와 같은 유형의 형태도 있을 수 있겠고요. 혹은 단일 페이지에 대해서 삽입을 해서 사용을 한다. 뭐 JSP에서 페이지 인클루드 하시 써야 되는 그러한 샘플들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는 웹스퀘어에서는 이 W 프레임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탭이나 W 프레임 연계 유형에 대해서는요, 다음 시간에 제가 좀 설명을 할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뒤이어서도 나오니까 그때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그 외에도 이제 팝업 호출은 굉장히 빈번하게 이용되죠. 그래서 팝업 호출하는 그런 샘플들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팝업 연계할 때 단순하게 레이어 형태로 띄우느냐, 혹은 별도의 브라우저로 띄우는 브라우저 팝업으로 띄우느냐, 이런 유형도 유형에 맞게끔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 계층형 구조를 나타낼 때 물론 저희 웹스퀘어는 그리드 뷰에 드릴 다운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이제 레벨별로 스텝별로 나타내 줄 수도 있고요. 그리드 뷰를 안 쓰게 되면은 트리 뷰라는 이러한 노드를 나타내는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각 화면에 레벨별로 이렇게 나타내줘야 되는 그런 구성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유형도 있는데 이러한 유형도 필요하다면 역시 샘플이 필요하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웹스퀘어의 기본적인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나타날 수 있는 기본적인 패턴이라면 이 다음 페이지에 보이는 것들은요. 외부 솔루션 연계 부분이에요. 이 외부 솔루션은 웹스퀘어에서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외부 솔루션과 연계해서 웹스퀘어 화면에 표현을 해야 할 때, 그럴 때 이제 마찬가지로 이러한 샘플들이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 웹스퀘어에서는요, 자체적으로 OEM 컴포넌트라고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솔루션을 이제 도입을 해서 이제 내장하고 있는 퓨전 차트와 그리고 CK 에디터가 있어요. 이 두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제 프로젝트마다 성격이 조금 달라서 저희 프로젝트는 웹스퀘어에서 제공해주는 퓨전 차트나 CK 에디터가 뭐 쓸 수도 있겠지만 그거 말고 다른 차트나 다른 에디터를 써야 돼요. 뭐 그렇게 요구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썼던 차트가 있고 우리가 구매를 해놨던 차트가 있어서 그 차트로 꼭 표현을 해야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도 있을 때 그때는 이제 웹스퀘어와 별도의 차트를 좀 연계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차트의 유형도 굉장히 다양하죠. 그냥 뭐 공짜로 제공해드리는 그런 오픈소스 유형의 어떤 차트들도 있는가 하면 대개는 비용을 지불해서 사용하는 차트들이 많은데 이러한 차트들에 있어서 원하는 형태의 어떤 차트와 연계를 하면 되는 건데 이러한 차트 같은 거 연계를 할 때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이제 JSP에서 연계되는 샘플을 하나 달라고 하세요. 그럴 때는. 그래서 JSP에서 연계되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대개 로직이 자바스크립트 로직으로 거의 구현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저희 웹스퀘어는 자바스크립트 그대로 이용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대로 저희 웹스퀘어 페이지에서 가져와 가지고 개발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뭐 잘 유형 연계가 안 된다 그랬을 때는 뭐 아이프레임 형태로 이제 웹스퀘어 페이지 안에서 그냥 표현을 해도 상관은 없고요. 아니면은 그냥 JSP에서 연계하는 그 샘플을 보니까 어차피 로직이 다 JSP라서 자바스크립트라서 그 자바스크립트 로직만 웹스퀘어 페이지에 넣으면 되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그렇게 쉽게 연계되는 샘플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트나 에디터나 외부 솔루션이랑 연계될 때는 먼저 요구를 하실 때 이제 외부 솔루션에서 제공하는 샘플 중에 JSP와 연계된 샘플을 달라고 하시면은 가장 연계하기 쉬우실 거예요. 그와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연계하면 되는 그런 유형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외에도요, 이제 레포트 쪽도 있습니다. 이 레포트와 관련된 부분들, 뭐, 대표적으로 오즈 레포트 많이들 이용을 합니다. 오즈 레포트 외에도 다른 레포트 툴도 많이 있기는 한데요. 이제, 그러한 유형들에 대해서도 레포트와 웹스퀘어가 연계되는 그런 샘플들, 마찬가지로 이것도요, JSP와 연계되는 샘플이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JSP와 연계되는 샘플을 먼저 달라고 하세요. 그 샘플을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 그 안에 로직들이 대부분 자바스크립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바스크립트 로직은 저희 웹스퀘어 페이지에서 대부분 동작을 합니다. 큰 문제 없이.
그래서 그와 같은 연계 샘플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작성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 외에는 조금 약간 뭐 지도 데이터 연계하는 부분들이 가끔 있을 수 있는데, 구글이나 네이버나 이런 것들 네이버 지도 API 키 받아가지고 이용해서 개발할 때 사용을 하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연계가 필요하다면요, 뭐 저희 기술 지원을 통해서 관련된 샘플을 뭐 요청을 하셔도 되고요. 자, 아니면은 그냥 이것도 사실은 JSP랑 연계되는 샘플을 다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샘플 보면은 이제 UI 공통 개발을 할 수 있는 정도라면요. 그 JSP와 연계된 샘플을 보면서 그 로직 자체가 다 말씀드린 대로 자바스크립트로 거의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웹스퀘어에서도 동일한 로직으로 그대로 가져다가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와 같은 부분들을 기억을 하면서 외부 솔루션 연계할 때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해당 솔루션에서 제품군에서 제공하는 그런 연계 샘플 중에 JSP와 연계된 그러한 샘플 유형을 하나 받으셔가지고 그 자바스크립트 로직을 이용해서 웹스퀘어 페이지에다가 구현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거의 동일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많더라고요. 저도 경험을 해보면 거의 그랬던 것으로 기억을 하니까 그와 같은 외부 솔루션 연계도 이제 UI 공통 개발을 하시게 되면은 같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근데 개발만 다 하고 나면은 끝인가요? 그게 아니죠. 이 개발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서를 항상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실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아무리 개발 잘해도 문서가 없으면은 검증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개발한 유형에 대해서 이와 같이 문서들을 잘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서의 유형도 프로젝트에서 제공해 주시는 그러한 문서의 유형에 맞추어서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대표적으로는 뭐 요구사항 정의서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되겠죠? 어떤 요구사항이 있고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구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 협의된 내용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구사항 정의서에 있는 내용들을 개발을 하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뭐 기능 구현이 빠졌을 때, 그랬을 때는 요구사항 정의서를 보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 요구사항 정의서 작성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 개발 표준 정의서 이 부분 꼭 필요합니다. 개발할 때 어떠한 유형은 어떻게 개발한다. 어떠한 유형은 어떻게 개발한다. 이런 식으로 다 작성을 해줘야 돼요. 엑셀이나 조회나 그리드가 하나만 있을 때, 두 개만 있을 때, 마스터 디테일일 때, 이러한 유형들에 대해서 표준이 어떻다라는 것을 미리 문서를 통해서 작성을 해주셔야지 이제 혼선이 없고, 그리고 중구난방으로 개발하지 않아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문서를 통해서 이와 같이 공지를 해주시게 되면 개발자분들도 단위 화면 개발자분들도 그 문서를 참조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문서들이 꼭 필요하고 그리고 개발자 가이드 문서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작성하시게 된 뭐 예를 들면은 공통함수에 대한 기능 정의서 같은 것들 이와 같은 부분들도 보실 수 있잖아요. 그와 같은 부분들 이 공통함수는 어떤 파라미터를 넘겨줘야 되고 어떻게 실행해야 되고 그래서 정겨주실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서로 기술을 해주셔야지 이제 개발자들이 그 부분들을 보면서 쓴 샘플 유형을 보고 이제 UI 공통 개발자가 의도한 대로 개발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는 꼭 챙기셔야 되고 그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기능에 대한 공통함수 기능 정의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스텝별로 여러 가지 문서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개만 있는데 사실은 뭐 이 네 개만 있는 건 아니고 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전해드린 지금 받은 이제 웹스퀘어 다음 시간에 이제 볼 텐데, 요 교육 자료를 C 드라이브 밑에 웹스퀘어 데브 언더바 팩 언더바 SP5 밑에 압축 해제를 해서 쓰잖아요. 사실 이 자료는 오늘 보고 있을 이 자료는 어제 들으셨던 고급 개발자 과정 자료하고 똑같습니다. 같은 자료인데, 한 가지 언급드리고 싶다면 여기서 문서 부분에서요. 여기 보면은 드린 자료에 DOCS가 있어요. 자, 여기서 WRM 보시게 되면은, 자, 이쪽에 나와 있는 게, 요 생성 가이드, 표준 가이드, 공통 기능 정의서, 요구사항 정의서, 릴리즈 노트, 개발자 가이드 보이시죠? 이러한 유형들이 이제 실제 프로젝트를 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문서들이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나와 있죠? 실제 프로젝트를 하면 더 많이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부분들은 이제 현업의 요구에 맞추어서 문서 작성은 반드시 되어야 돼요. 이 부분이 없으면, 이 산출물이 없으면은 기능 검증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꼭 이 부분들은 반드시 기억을 해서, 요거는 하나의 샘플이겠죠? 우리 WRM을 예시로 들었을 때, 이와 같은 문서 산출물들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이와 비슷한 문서들을 이제 고객한테 제공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발만 신경 쓰지 마시고 반드시 이와 같이 문서도 꼭 함께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이와 같은 모든 요소들이 이제 다 구성이 되었을 때, 다 끝났어요. 이제 문서 검증도 끝나고 다 됐어요. 이제 철수하려고 할 때, 그리고 혹은 개발하다가, 이제 개발에 대한 오류 부분, 엔진 패치가 뭐 필요하다, 뭐 이랬을 때, 누구랑 얘기를 해야 되냐 하면 항상 기술 지원팀 담당자하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UI 공통 개발자라면, 저희 인스웨이브 쪽에 있는 기술 지원 담당 인력 한 명을 반드시 이제 컨택을 하시게 될 겁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기술지원팀에서 한 명이 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술지원 담당 인력이 아까 전에 언급드렸던 라이센스도 이제 챙겨주게 되고 개발 라이센스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임시 라이센스로 개발하는 기간 드리고 만약에 만료가 되면 또 새 걸로 교체를 해주고 그리고 다 오픈되고 나서 IP, 코어, 호스트네임 이런 정보들을 이제 이 기술지원 담당 인력한테 전해주시게 되면은 이 기술지원 담당 인력이 해당 서버에 맞는 연구 라이센스를 발급해서 전달을 해주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외에도 어떤 역할이 있냐면은 엔진 버그 같은 것들이 만약에 확인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랬을 때 그러한 엔진 버그에 대해서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냐면 기술지원 담당 인력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저희 인수예비에 그냥 뭐 대표번호로 전화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이트마다 담당 인력이 있기 때문에 해당 인력을 통해서 떤 버그가 있는 것 같아요. 혹은 어떤 기능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내용들이 뭐 포함이 된다라면은 이 기술 지원 담당 인력과 얘기를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엔진 버그나 아니면 신규 기능 요청 같은 것들이 있을 때 구두상으로만 전달을 하게 되면은 말로만 듣게 되면은 정확하게 기능 구형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는 재현 소스를 좀 확보해 줄 수 있으면 재현 소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 기술 지원 담당 인력한테 전달을 해주시게 되면은 해당 인력이 그 기능을 보면서 엔진 패치를 진행을 요청을 해가지고 물론 뭐 엔진을 수정하는 건 연구소에서 하지만 그와 같은 중재 역할을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다 기술 지원팀 인력이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 지원 인력과 반드시 많이 소통을 해야 된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통 개발자가 하는 역할들에 대해서 제가 이와 같이 쭉 설명을 드렸고요. 공통 UI 공통 개발, 웹스퀘어 UI 공통 개발을 하게 되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기능을 진행을 하는지 부분들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 형태로 첫 시간 진행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